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6월 10일 투자 전략과 마감 시황을 통해서 주도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다음에 내일 시점 6월 10일 시점에서의 시장의 주도 섹터는 어디가 부각될 건지, 주도주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점검해 보면서 내일 전략을,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전략을 잡도록 하겠고, 당분간 이게 지금 테스트 방송으로 이제 진행되는데요. 준비가 다소 좀 미흡한 거 양해해 주세요. 엑셀에 성의 없이 보이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 요 부분도 좀 더 보완해서 보시기 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난 그 7일 마감했던 국내 이 아시아 시장과 8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보면 그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 신고가 경신 후에, 이렇게 신고가 경신 후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조정은 지금 여기서 조정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조정은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추세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그 추세는 당분간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변수가 바뀌었을 때, 결국 이제 시장의 충격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만, 변수가 유지된다면 결국에는 방향성은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거는 어떤 거냐면, 자,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신고가 후에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25bp포인트를.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달성했고, 그러면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480일째 역전됐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연준 역시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그 근거 배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엔 이 부분이죠. 배경으로 본다면 나스닥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고용 부분이 둔화됐다가 지난 금요일 시점에는 고용이 강세가 나왔어요. 고용이 강세가 나왔는데,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경계감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갔고 이미 경기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지난 그 토요일 마감했을 때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뭐 니켈이나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산업의 확장 등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했던 구리가 급락을 했어요. 자, 이것은 결국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면 결국에 연준 역시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그런 호재적인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에 대한 확전으로 같은 데 다시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 후에 지금 이제 숨고르기 그런 양상이 전개돼서 미국 시장은 하락, 조정을 보이는 그런 상태를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거는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다우나 이제 나스닥이나 이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이제 일본 같은 걸 한번 봐야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약세 마감을 했어요.
자, 일본은 첫 번째로는 5월 서비스 PMI가 53.8. 자, 이게 확장 국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공매도,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매도 타겟이 됐던 레이저테크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매도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 보였고요. 자, 그러다가 회사에서 회계 의혹을 부정하는 발표하면서 자, 일단 강세 전환했어요. 이 부분이 낙폭을 축소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배경을 보면, 일본 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 축소를 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의 도요타, 엔비디아 주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보였고, 그 다음에 도요타 품질 이슈 조작 이 부분이 지속되면서 자동차까지도 약세를 보면서 소폭 이제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을 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규제 이 부분이 다시 쉽게 부각됐는데, 자, 심천과 상해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어요. 5월달 수출이 전년 대비 7.6% 증가해서 2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의 경기 바닥, 이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투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대를 하고 있고,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 RP 매입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율은 크게 작용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강보합 수준을 마감한 게 뭐냐면 결국에 유럽연합 역시도 7월 달부터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하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즉 부동산 부분 부진과 그 다음에 무역 갈등 이 부분이 중국의 지수의 빌미를 작용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 지수는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와도 이렇게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규제를 더 강화했을 때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 나와졌다 이렇게 판단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국내 요인을 보면 이제 하루 쉬었죠. 하루 쉬었다가 미국 영향을 받으면서 자,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했어요. 어느 쪽으로 매수했냐면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일단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이슈는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월가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것.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전 관장이죠. 이혼 소식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 이로 인해서 SK의 지난 2000년 초반처럼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쪽들 경영권 공격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SK 관련주들까지 같이 움직였고, 자, 그런데 배터리 쪽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정부의 투자 확대도 있지만, 자, 연간 17조 6천억에 달하는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7조 원 이상 미국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선점을 할 거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의 강세를 보여줬죠. 자, 결국에 지난 금요일 시장은 금리 인하와 반도체, 배터리 이것이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러면서 바이오까지도 강세를 보여줬죠. 그러면 이 부분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바이오 섹터는 이번 초 중반, 즉 수요일 이슈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모든 반도체가 가는 게 아니죠. 집중해야 될 섹터,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도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투자 확대되는 이쪽에,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지금 있는 미국의 에스코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혈액학계라든가
그 다음에 당뇨, 앞으로 있을 당뇨학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들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은 1%당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 시장 지수가 부담스러운 요인을 찾자면 보험사 1분기 대출 잔액이 269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PF 부실도 증가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S&P에서는 한국의 국가 부채가 1196조를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발 채무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재무 안전성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정책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즉, 시장에서는 유럽연합이 금리를 이랬고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장은 상승했지만,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자, S&P 같은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이런 것들을 경고했을 때 하는도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한미 금리 역전차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즉시 인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텀을 둬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6월 달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금감원장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해제하겠다, 이거를 공약 발표를 했는데, 자, 지금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도 한국이 공매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 지수 편입 난망이다,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 선진국 편입에 금감원이라든가 정부,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목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매도 부분이 재개되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매도 부분 우리가 잘 이제 시작한다면 초창기에는 변동성 클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모처럼 만에 워낙 강세를 보였어요. 0.65% 워낙 강세를 보면서 1360원 30전을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됐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 위안화 가치에 연동되면서 워낙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유럽연합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딜레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부분은 조금 텀이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 엔화 지금 이제 강세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 엔화 약세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이고, 자, 위안화 역시도 강세 전환되는 약세죠. 약세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부분들은,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원자재 가격들이 주가가 크게 밀렸어요. 금 역시도 3.3% 급락하면서 지지 가격들이 이탈했고, 자, 구리로 4.94% 급락하면서 지지 가격도 이탈했고, 자, 알루미늄 역시도 2.6% 하락하면서 지지 가격 이탈했고, 니켈 역시도 이탈했고, 자, 그럼 이때 원자재 가격이 지지 가격을 이탈했다는 것은 한 단계 더 하락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구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올랐던 전력 설비주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루미늄 관련도 마찬가지고 니켈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니켈 광산 관련주들 투자한다 해서 올라갔을 때 니켈 가격이 떨어지면 관련주도 같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로 올 거는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자, 이것도 하락하고 있지만 이건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천연가스가 4.1% 비수금에도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고점 2924를 돌파하는 모습 보였어요. 그리고 옥수수도 소폭 하락했지만
지지가격대 438.25 지지받고, 그 다음에 대도 역시도 하락했지만 1176 지지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원자재는 이제 하향 안정화되기 때문에 금리 압력은 감소된다. 그러면 천연가스는 왜 올라갔을까? 자, 이 부분이 바로 수소 고체 연료전지 SOFC가 같이 움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수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SOFC의 대장이 뭔지, SOFC의 대장주 이 부분도 이제 충분히 그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SOFC 관련주들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증시 주변 자금들을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증가되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스닥은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자, 2차 전지 섹터들도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정부 일정이나 행사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돌파하는 거고 2차 전지가 약세면 하락하는 이러한 박스권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2,861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5,600억으로 매수를 확대시켰어요. 반대로 이제 기관들 1,580억 매수했으면서 순매도 축소했고, 금융투자도 2,500억 매수하면서 1,844억으로 매도 규모가 줄어들었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순매도 확대되면서 순매도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금융투자는 매수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을 봐야 될 거고,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3,427억 매수하면서 누적 2,916억 순매수를 늘려나가고 있고, 자, 기관들 역시도 368억 매도했지만 793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금융투자는 611억 매도했지만 690억 순매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 2차 전지 섹터들 낙폭 과대맥락 가격 메리트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이 부분이 이전될지 일시적일지 봐야 될 거고,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5,513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2,253억 순매수 전환됐어요. 코스피도 순매수 전환, 코스닥도 순매수 전환, 선물도 순매수 전환. 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6월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이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요걸 봐야 될 거고,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기관 매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났을 때 현금 확보하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가 조정이냐 주가 상승이냐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예탁금을 보면 이제 56조 원대 있던 게 53조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조 원을 이탈했을 때는 탄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CMA 역시도 86조, 87조까지 갔던 게 지금 86조로 80억 6천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CMA 역시도 78조 이탈 여부가 봐야 될 거고, 자, 마켓머니 펀드는 이제 월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1조 2천억 유입되면서 205조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을 보면 66조예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신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내 지수는 수급, 개인 투자자만 수급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놀아나기 굉장히 쉬운 그러한 국면이고, 자, 그런데 신용융자가 이틀 소폭씩 이틀 감속했어요. 19조 6,800억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많아요. 그래서 신용융자가 15조 수준까지는 털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면 기관들 유동성 공급자 역할 빌미로 공매도 여지없이 늘리죠. 코스피에서는 419억으로 전일 대비 약 115억 공매도 늘어났고, 코스닥은 무려 100% 이상 늘어났죠. 162억 증가해서 276억.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감은 공매도 제기했을 때는 초기에는 큰 출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요런 쪽들이 이제 시장에 메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곁다리로 간다면 원전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곁다리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압축해서 본다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쪽이고, 거기다 곁다리를 더 하나 눈길을 준다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원전 관련주 이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핫 이슈에서 인벤티지랩하고 PSK 홀딩스를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 이제 지난 주말에 기사가 나온 것들 중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들 한번 보면 6월 랠리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가 이끈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어느 반도체? 다른 게 아니죠. 시스템 반도체도 아니고 랜드도 아니고 인공지능 반도체가 될 거고, 대신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있죠. 그러면 SSD까지 3D DRAM까지도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 반도체의 대장은 PSK 홀딩스다. 그 다음에 바이오는 대장은 알테온이다. 알테오젠. 그럼 알테오젠이 가면 같이 움직이는 따라쟁이 두 개가 있죠. 그것도 여러분 잘 봐야 되고, 자, 2차 전지 쪽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전고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실리콘 음극재 요런 쪽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들을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ADC, 약물 전달, 접합 물질, 요 부분이 잭팟 터졌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가 급등했었죠. 그러면서 K바이오가 이제 전문학회, 유럽 암학회라든가 혈액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제약바이오 쪽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지속되는 거냐 일시적이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이슈가 불분명하죠. 왜냐하면 그 야놀자가 나스닥 진출하기 위해서 4억 달러 조달하겠다면, 야놀자 관련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SBS 인베스트라든가 그레디언트가 이들이 움직였죠. 근데 이거는 지속되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반복될 거고, 야놀자가 상장했을 때 결국 지수가 이슈가 소진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거 말씀 좋겠고, 자, 이제 액트지오가 석유가스 실존 시추를 입증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11월부터는 시추를 하겠다.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시추를 한다면, 시추를 단행한다면, 첫 번째는 파이프, 그쵸? 그 다음에 시추 기계,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시추하는 특수 시멘트.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볼 거는 심해 작업을 하기 위한 뭐 잠수정 같은 거. 그럼 잠수정의 대장 뭐죠? 대장 두 개가 있죠. 대장 1, 대장 2. 자, 요거는 여러분들 현재 정부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이 이슈는 반복될 수 있죠. 그래서 파이프하고,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잠수적 목적으로 해서 대장이 두 개 있어요.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놀자 관련해서는 SBI 인베스트라든가 그레디언트, 과거에 그레디언트가 급등한 전력 있죠. 그러면서 석유, 가스 실존, 뭐 사안기계라든가
해인. 자, 그 다음 우리가 목요일, 지난 수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우리가 금요일날 15% 이상 급등 먹은 게 두 개 있죠. 금요일날도 수요일날도 우리 15% 이상 먹었고, 또 이거 눌림목이 되면서 월요일 같은 경우도 10% 이상 먹었던 거죠. 그 이름을 까먹었다. 왜 요새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항상 대장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보면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략할 때 자, 지금 이제 이거는 시간에 단일가는 먹을 건 없어요. 하지만 하드 이슈 쪽으로는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더라도 나쁘지 않은 거는 유동성이다. 이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내일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요쪽으로 해서 우리가 압축해서 매매하신다면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요거 들으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